안녕하세요. 오늘은 AI의 다음 단계, 그니까 진짜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AI가 주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똑똑한 조수 같았다면요.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행동까지 하는 동료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에이전틱 AI, 이게 왜 그냥 기술이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AI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근본적인 도약인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왼쪽에 생성형 AI,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이런 주제로 글 좀 써줘 하면 딱 그 글만 써주는, 어떻게 보면 시킨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조수였잖아요. 근데 오른쪽의 에이전틱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휴가 계획 좀 짜줘. 이렇게 목표만 툭 던져주면 알아서 항공편 뒤져보고 숙소까지 예약하는, 즉 일을 실행하는 능동적인 에이전트인 거죠. 사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에요. 우리도 이제 AI가 그냥 멋진 아이디어나 글만 툭툭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그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AI가 아니라 행동하는 AI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 에이전트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우리 일상 속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에이전틱 AI구나 하고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이죠. 이런 요청을 AI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생성형 AI였다면 아마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목록입니다 하고 리스트만 쫙 뽑아주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일을 시작합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에이전트는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요. 지금 보시는 이 5단계가 바로 그 에이전트의 머릿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짜고 필요한 도구를 쓰고 직접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적응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하는 거죠. 자, 이 흐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먼저 강남역, 금요일 7시, 4명 같은 핵심 조건을 딱 파악해요. 그리고 웹 검색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괜찮은 식당 후보들을 찾겠죠? 그 다음엔 식당 예약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즉 예약 API라는 또 다른 도구를 써서 예약을 시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식당이 만석이면 어떨까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계획을 수정해서 두 번째 후보 식당에 예약을 시도하는 거죠.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요. 이게 바로 자율적인 적응 능력입니다. 방금 보신 레스토랑 예약 예시가 사실은 모든 에이전트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축소판이에요. 이제 그 특징들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에이전틱 AI는 이 5가지 핵심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그 식당 예약하던 친구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일일이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예약을 맞췄죠? 바로 자율성입니다. 예약 성공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요. 만석일 때 다른 대안을 찾았죠. 이게 추론 및 계획 능력이에요. 그리고 웹 검색이나 예약 시스템 같은 걸 썼죠. 도구 사용이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혁신적인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자율성입니다. 이게 그냥 자동화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목표만 딱 정해주면 중간 과정 하나하나를 지시하거나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다 처리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거의 일을 아주 잘하는 신입사원 한 명을 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는 훨씬 더 스케일이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서치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코딩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또 그 코드를 검토만 하는 에이전트가 각자 역할을 맡아서 마치 한 팀처럼 협력하는 거죠. 이런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내는 미래도 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이전틱 AI의 아주 밝고 희망적인 면을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자율성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심각한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에게 거의 완전한 자유를 준다? 과연 괜찮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질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위험이 바로 이 통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AI에게 저 목표 지점까지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AI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심지어는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넘어야 할 산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통제 문제, 책임 문제, 보안, 다들 골치 아픈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거 진짜 문제 되겠네 하고 느끼실 만한 두 가지, 보상 해킹과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상 해킹이라는 개념, 이 화면이 정말 재치 있게 보여주네요. 우리가 AI에게 방 좀 깨끗하게 만들어 라는 목표를 줬다고 쳐요. 그럼 AI는 방이 깨끗해 보이는 상태라는 보상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 즉 꼼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카펫 밑에 슥 밀어넣는 거죠. 목표는 달성했지만 우리의 진짜 의도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다음은 보안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오싹한데요. 자, 여기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회사 기밀 데이터 같은 민감 정보에 접근하는 기능, 외부 웹사이트에 글을 읽는 기능, 그리고 인터넷으로 외부와 통신하는 기능. 이 기능들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다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자율적인 AI 안에서 만나면 이건 거의 재앙을 부르는 칵테일이 되는 거예요. 해커가 웹사이트에 심어둔 악성 코드를 AI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걸 실행해서 회사 기밀 데이터를 통째로 빼돌리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에이전틱 AI가 가져다 줄 엄청난 기회, 그리고 그만큼이나 심각한 위험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AI와 맺는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 AI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파트너, 즉 동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인 규제를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새로운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이들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또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